안녕하세요. 2022년 수능 완성 한국지리 제2강 국토인식의 변화와 지리정보 문제 해설입니다. 1번 지도의 가나 마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지도를 보니까 A 하천이 어느 방향으로 흐르는지는 등고선을 보면 알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문제에서는 등고선만으로는 알 수는 없네요. 물론 그건 이 문제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긴 하지만요. 어쨌든 A라고 하는 하천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A라고 하는 본류로 흘러드는 이걸 지류라고 부르죠. 지류 하천이 이렇게 흘러가요. 그리고 가 마을을 봤더니 가 마을의 북서쪽이 되겠죠. 이 방향으로 등고선이 이렇게 촘촘하게 있고 여기에 산 봉우리가 있네요. 그러니까 북쪽이나 우리나라는 북서 계절풍의 겨울철에 부니까 살짝 서쪽, 북서쪽에 산이 있고 그 앞쪽으로 이렇게 하천이 있고 넓은 들이 있는 이런 곳을 배산 임수 지역이라고 부르잖아요. 전통적인 명당 자리죠. 그런데 가랑 비교하면 나는 산의 위치가 정반대죠. 겨울철에 북서계절풍, 차가운 북서계절풍이 이렇게 불어올 건데 나 마을에서 보면 바람을 막아줄 게 없어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겠지만 과거에는 가하고 비교하면 나는 사람이 살기에는 조금 고달픈 그런 지역이 되겠네요. 자, 보기 볼게요. 가는 배산 임수의 조건을 갖춘 취락이다. 옳은 설명이죠. 옳은 설명. 그 다음에 니은 가는 나보다 겨울철에 일조량이 많다. 옳은 설명이죠. 그 다음 디귿 나는 가보다 겨울철 북서풍을 피하기에 유리하다. 잘못된 설명. 그 다음 리을 가, 나 모두 취락 형성에 A 하천을 이용한 상업 활동이 가장 크게 영향을 끼쳤다. 이것도 잘못된 설명이에요. 자, 이제 A 하천에 배가 다닐 수 있는지 없는지도 사실 잘 모르겠고요. 폭이 요만큼이 1km니까 이 정도면 100m는 훌쩍 넘어가긴 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하천 특성상 이게 겨울철이나 그럴 때 수심이 얼마나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여름에는 이제 비가 너무 많이 내려서 홍수가 날 것도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지형도만 보고는 댐을 건설해서 이게 물이 좀 들어차 있는지 그런 것들도 알 수가 없고요. 무엇보다 이 하천에서 가 마을하고 나 마을까지도 이렇게 거리가 1km가 넘어가죠. 자, 이제 문맥상 하천을 이용한 상업 활동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다. 하천 바로 옆에 있는 나루터 취락을 말하는 것 같아요. 서울로 치면 노량진이나 마포 같은 곳이 되겠죠. 그런데 가나는 하천에서 꽤 떨어져 있으니까 리을은 잘못된 설명이네요. 정답은 1번. 2번 가다 지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가다는 각각 지구 전후도, 천하도, 호넬강리 역대 국도 지도 중 하나임. 가, 전체적인 구조는 중앙에 위치한 대륙이 내해에 둘러싸여 있고 이 내해는 다시 외대륙에 의해 둘러싸이고 이 외대륙은 다시 바다로 둘러싸여 있다. 지도에는 중국, 조선, 일본 등의 실제 나라와 가상의 나라들이 표시되어 있다. 천하도죠. 조선시대 중기 이후에 우리나라 민간에서 주로 제작한 세계 지도예요. 당연히 중화사상 같은 게 담겨 있죠. 반영되어 있죠. 양반구형 판각본 세계 지도로 반구, 지구의 절반을 이제 2개로 나타낸 거죠. 양반구. 그 다음에 종이나 그런 거에 그린 게 아니라 판화처럼 이제 새겼다. 나무에 새긴 거죠. 세계 지도로 10도 간격으로 경유도가 표시되어 있다. 적도를 중심으로 남북 회기선이 그려져 있으며 남북 회기선을 가로지르는 황도 위에는 24절기가 새겨져 있다. 각 반구의 테두리에는 지대별 주야 시간의 차이가 눈금과 수치로 표시되어 있다. 지구 전후도죠. 중국에서 제작된 성교 광피도 등의 우리나라와 일본의 지도를 추가하여 새로 편집한 지도이다.
원본은 현재 전해지지 않으며 일본의 필사본이 보관되어 있다. 지도 가운데에 중국이 크게 그려져 있고 동쪽에 조선과 일본, 서쪽에 인도, 아라비아 반도, 아프리카 대륙과 유럽까지도 그려져 있다. 혼일강리 역대 국도 지도죠. 조선시대 전기에 제작한 세계 지도예요. 1번, 가에서 니은은 기역에 표현되어 있다. 중국 조선은 외대륙이 아니라 천하도 가운데 부분. 그래서 지도 중앙에 위치한 대륙 여기에 표현되어 있죠. 잘못된 설명이네요. 니은, 가나에는 중화사상이 반영되었다. 잘못된 설명이죠. 가나가 아니라 가다예요. 지구 전후도는 지구를 구체로 인식하고서 제작한 세계 지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업 시간에도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지구를 평평하다고 봤을 때는, 예를 들면 쟁반처럼 평평하다고 봤을 때는 가운데 무게 중심이 있잖아요. 원에는 중심이 있거든요. 그런데 구체, 축구공이나 농구공 표면에는 어디가 중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지점이 없잖아요. 그래서 지구 전후도가 이렇게 제작되면서 서양의 지리 지식이 우리나라로 전해 들어오면서 중국 중심의 세계관이 깨지기 시작해요. 중화 사상을 극복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런 식으로 몇 번 나온 적이 있죠. 3번, 가는 다보다 제작 시기가 이르다. 가는 조선시대 중기, 다는 조선시대 초기죠. 잘못된 설명이죠. 그 다음 4번, 나는 다보다 표현된 세계의 공간적 범위가 넓다. 옳은 설명이죠. 지구 전후도에는 신대륙, 아메리카나 오세아니아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데 비해서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에는 신대륙이 표현되어 있지 않죠. 자,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는 1402년에 제작되었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콜럼버스가 아메리카에 처음 도착한 게 1492년이잖아요. 그래서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에는 신대륙은 없다. 굉장히 자주 물어보는 내용이죠. 5번, 나는 다보다 지도 속 조선이 상대적으로 크게 표현되어 있다. 나는 그냥 조선은 원래 조선 크기답게, 그 다음에 다는 중국 중심의 세계관이 반영되어 있는 세계 지도지만 우리나라에서 제작했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조선을 더 크게 나타냈어요. 자, 이건 지도를 제작하면서 왜 제작했는지 그런 것들을 써놓은 밑에 글이 있거든요. 거기에도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정답은 4번. 3번, 다음은 대동여지도의 일부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제시된 지도표를 토대로 하며 지도 내 지역만 고려함. 1번, 선박을 이용한 물자 교류는 A, B 구간이 B, C 구간보다 많았을 것이다. A, B 구간은 하천이 없죠. 육상 교통 도로만 이렇게 놓여져 있고요. 그 다음에 B하고 C 사이에는 배가 다닐 수 있는 가항 하천 구간이죠. 쌍선은 배가 다닐 수 있는 구간이잖아요. 그래서 1번은 잘못된 설명이네요. 2번, B에서 A까지 도로를 통해 최단 거리로 이동하려면 고개를 최소한 3번 이상 넘어야 한다. 자, B에서 A까지 이렇게 가다 보면은요, 이 불규칙하고 굵은 이 곡선이 산줄기죠. 그래서 산줄기가 이렇게 2개가 있네요. 산줄기 가운데 사람이 넘나드는, 물론 꼭 여기로만 넘어 다니는 건 아니지만 줄기 중에 제일 낮은 곳으로 넘어 다니잖아요, 보통은. 이런 곳이 고개예요. 그래서 B에서 A로 가다 보면 고개를 3번 이상이 아니라 2번만 넘어가게 되네요. 참고로 이 점선은 행정구역 경계예요. 산줄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여기 이 부분은 이렇게 가면은 하천이랑 연결이 되잖아요. 예, 배가 다닐 수 없는 단선, 그런 하천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2번은 설명이 잘못됐네요. 3번, A, C 중 도로를 통한 주변 지역과의 접근성은 B가 가장 높을 것이다. A는 여기에서 사방으로 도로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뻗어나가네요. 그에 비해서 B는 사방으로 도로가 4개밖에 안 되죠. 하천 옆에 있다 보니까 그런 것도 같고요.
이 지역의 어떤 규모나 그런 것도 A가 더 클 수도 있는 거고요. 어쨌든 지도에 나타난 걸로만 보면 도로 자체가 A에서 훨씬 사방으로 많이 뻗어나가니까 B가 아니라 A가 더 높겠죠. 그 다음 4번 A, C 모두 외적 방어를 위한 읍성을 갖추고 있다. 읍성은 성곽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성, 유성에서 유성이 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A, B, C 모두 이렇게 외곽이 하나로 되어 있죠. 성이 없는 거예요. 자, 만약에 외적 방어를 위한 읍성이 있다 그런다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잘못된 설명이고요. 5번 A, C 모두 십리 이내에 국가에서 관리를 위해 설치한 교통통신시설이 있다. 자, 이제 이걸 역참제도, 그 다음에 이제 봉수도 이제 통신시설이죠. 그런데 이제 A, B, C를 봤더니 A는 심리는 이거 점, 방점 이내를 말하는 거죠. 그 안에 역참이 있네요. 자, B도 여기 방점보다 가까운 곳에 역참이 있죠. 자, C도 자, 여기 첫 번째 방점보다 더 가까운 곳에 역참이 있네요. 자, 그래서 5번은 옳은 설명이네요. 4번 가나는 조선시대에 편찬된 지리지의 일부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가나는 각각 세종실록 지리지, 택리지 중 하나임. 가 공주에서 서북쪽으로 200리쯤 되는 곳에 가야산이 있다. 서쪽은 큰 바다이고 북쪽은 경기도 바닷가 고을에 큰 바다 하나를 사이에 두고 마주했는데 바로 서해가 쑥 들어온 곳이다. 중략 가야산의 앞뒤에 있는 열 고을을 함께 내포라 한다. 중략 땅이 기름지고 평평하며 생선과 소금이 매우 흔하므로 부자가 많고 여러 대를 이어 사는 사대부 집이 많다. 후략 읽어보니까 금방 감이 오시죠. 가는 조선시대 후기에 이중환이 작성한 택리지죠. 나 지리산이 주 서쪽에 있다. 중략 사방 경계는 동쪽으로 함안에 이르기 46리, 서쪽으로 전라도 구례에 이르기 101리, 남쪽으로 고성에 이르기 45리, 북쪽으로 진성에 이르기 28리다. 중략 호수는 1628호, 인구가 5906명이요. 중략 땅이 기름지고 기후는 따뜻하며 풍속은 부유하고 화려함을 승상한다. 간전이 12,730결이다. 세종실록 지리지가 되겠네요. 1번 가는 나보다 통치에 필요한 자료를 많이 담고 있다. 잘못된 설명이죠. 통치 목적으로 제작한 건 세종실록 지리지죠. 조선시대 전기. 정답은 1번. 2번 나는 가보다 편찬된 시기가 이르다. 옳은 설명이죠. 얘는 동그라미, 얘가 X가 되겠네요. 3번 가는 사찬 지리지, 나는 관찬 지리지이다. 옳은 설명. 4번 니은은 가거지의 4가지 조건 중 생리와 관련이 깊다. 생리는 이익이 생긴다. 인간의 경제활동, 먹고 사는 것과 관련된 게 생리예요. 니은 땅이 기름지고 평평하며 생선과 소금이 매우 흔하다. 생리 조건이 되겠네요. 그 다음 5번 기역은 충청지방 내포라고 되어 있는데 쭉 읽어보면은요. 공주도 충청도에 있고요. 여기에 서북쪽, 태안반도 근처가 되겠죠. 그리고 서쪽은 큰 바다, 서해를 말하는 거고요. 북쪽은 경기도 바닷가 고을과 큰 바다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다. 거기를 아산만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평택하고 당진, 아산이 마주보고 있는 거기가 아산만, 태안반도 바로 오른쪽에 있는 거기를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디귿은 지리산이 주 서쪽에 있다. 자, 지리산은 여기 위치하죠. 여기가 전북, 여기가 전남, 여기가 경남이에요. 여기 세 도에 걸쳐서 지리산이 있는데, 자, 이 문맥상 지리산이 이 동네의 서쪽에 있다. 그럼 이 동네는 지리산에서 동쪽에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주가 될 거고요. 주는 영남지방에 있는 거죠. 옳은 설명이죠. 정답은 1번이네요. 5번
표는 가나 지역의 지리 정보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가나는 각각 광역자치단체 중 하나임. 광역자치단체는 보통 이제 지리에서는 시도라고 표현해요. 뭐 특별시, 광역시, 그 다음에 도 이런 게 광역자치단체죠. 자, 가는 뭐 시청의 수리적 위치는 기억이고요. 인구가 33만 8천 명이래요. 2019년 기준으로. 여기는 세종이에요.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인구가 50만 명이 안 되는 건 세종밖에 없어요. 면적은 465인데 서울이 600제곱킬로미터가 조금 넘거든요. 서울보다도 작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인접하여 교류가 활발한 광역시는 대전과 세종시는 이웃하고 있죠. 맞닿아 있죠. 그 다음 나는 인구가 114만 3,692명이래요. 자, 이것만 보고도 울산이라는 걸 아는 친구가 많을 거예요. 그 다음에 교류가 활발한 광역시는 부산, 면적은 1060제곱킬로미터인데 서울보다 1.5배쯤 더 넓네요. 자, 1번 볼게요. 기역은 니은 지점보다 기온의 연교차가 작다가 아니라 크다. 세종시는 내륙이고 울산보다도 더 고緯도에 있죠. 그 다음 2번 디귿을 통계 지도로 작성한다면 등치선도가 가장 적합하다. 등치선도하고는 등치선도로 이런 걸 나타낼 수 있나? 자, 이런 자료에 가장 적합한 건 도형 표현도죠. 도형 표현도. 그 다음 3번 디귿은 속성 정보, 리을은 관계 정보에 해당한다. 어떤 공간의 성격, 특성을 나타내는 건 속성 정보 맞고요. 그 다음에 관계 정보는 공간과 공간이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느냐 또는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그게 관계 정보죠. 그래서 세종시하고 가장 교류가 활발하다, 상호작용이 많다, 당연히 관계 정보를 나타낸 거잖아요. 뭐 울산도 마찬가지인 거고. 그래서 디귿이 옳은 설명이네요. 4번 가는 나보다 인구 밀도가 높다. 높다가 아니라 낮다죠. 인구 밀도는 인구 수를 면적으로 나눈 건데 면적은 한 2배쯤 차이가 나는데 인구는 3배 이상 차이가 나죠. 그래서 울산이 더 인구 밀도가 높아요. 그 다음 5번 나는 가보다 울산이 세종보다 1차 에너지 총 공급량이 적다가 아니라 많다. 인구도 훨씬 더 많을 뿐만 아니라 세종시는 행정이 중심이죠. 그리고 에너지를 많이 쓰진 않아요. 그렇게. 하지만 울산은 석유화학 공단을 비롯해가지고 조선소, 자동차 공장, 그다음에 인구 규모, 에너지를 되게 많이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1차 에너지 총 공급량은 울산이 더 많다. 6번 다음 점수 산정 기준만을 고려하여 A2 지역 중 한 지역을 골라 복지 실버타운 부지를 선정하고자 할 때 가장 적합한 지역을 고른 것은 단 합산 점수가 가장 높은 지역을 선정하되 합산 점수가 가장 높은 지역이 2 이상일 경우 노령화 지수가 높은 지역을 선정함.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꼼꼼하게 점수 적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가산점이나 아니면 최종 순위를 정하면 되겠죠.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가중치가 있어요. 그래서 월 평균 가구 소득 점수에다가는 곱하기 2를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꼼꼼하게 점수를 이렇게 한번 적어보면, 물론 여러분들은 시간을 들여서 한번 해보세요. 천천히. 누구나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2점, 1점, 3점, 3점, 2점. 그 다음에 여기는 4점, 2점, 6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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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점, 2점, 1점, 1점, 2점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자, 그렇게 했더니 총점이 9점, 5점, 10점, 10점, 10점인데 자, 세 지역의 점수가 똑같으니까 노령화 지수를 따져봐야 되겠죠. 자, 노령화 지수는 유소년층 인구에 비해서 노년층 인구가 얼마나 많냐 이걸 나타내는 건데 자, 이 세 지역을 봤더니 자, 굳이 계산해보지 않아도 되겠죠. 자, 노년층 인구 비율은 D가 제일 높은데 유소년층 인구 비율은 C하고 D가 똑같이 낮잖아요. 그래서 32.8에서 7.9를 나눈 노령화 지수가 물론 이제 곱하기 100을 해줘야 되겠지만요. D가 제일 높겠네요. 정답은 4번. 자, 여기까지 해서
2강 문제 해설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